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화재가 12건이 발생해 1,7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출동입니다. 지난주 구조 출동은 122건으로 31명을 구조했고 587건의 구급 출동으로 388명을 이송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9 안전브리핑 진행의 소방장 최윤선입니다. 요즘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2017년 정유년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찬 소방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119 안전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엔 소방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의 소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삼진 119 안전센터에서는 진전면 오서리 소재 목조문화재 구천정사에서 과상화재 불시 출동 및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동절기 긴급구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폭설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방차량 제설장비 부착 및 스노우체인 장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4일 소방공무원 및 부산면 남녀의용소방대원 20명은 12일 부산면 소재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화재 잔존물 반출 및 제거 등 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불조심 생활화 및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한 2016년 불조심 작품 공모전의 우수 작품을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롯데백화점 마산점 8층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마산소방서 야구동호회 파이어뱃은 지난 3월부터 12월 24일까지 직업동호회 13개 팀으로 구성된 진해 토요리그에서 리그 1위와 통합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2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6분경 마산 하포구 진북면 덕곡리 소재 농자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출동한 진압분대에 의해 완진됐으며 농자재와 화물차가 소실되는 등 8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3일 마산 해원구 소재 하포여중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관련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번 체험교실에서는 소방공무원 직업 소개와 방화복 입어보기 체험 등 다양한 소방 업무 소개 및 체험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22일 3시 31분경 마산 하포구 어시장 8길 소재 한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관 보일러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여관 관계자가 119에 신고했으며 도착한 소방대는 투숙객 9명을 전원 대피시켜 구조했으며 연기 흡입자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5일 0시 7분경 마산 해원구 석전동 소재 한 숙박시설 안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관계자 박모 씨가 벽에 위치한 배전반에서 불꽃을 발견 후 타는 냄새가 심해져 119에 신고한 것으로 현장 도착한 소방대가 완진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삼진 119 안전센터는 지난 20일 마산 하포구 진전면 인곡리 진목마을에서 기초소방시설 지원 행사를 가졌습니다. 진목마을은 마산 소방서에서 22km 떨어진 원거리 지역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전 의용소방대와 진목마을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공동 구입해 전 세대에 설치했습니다. 지난 14일 부림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과 상업 밀집지역 9개소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200명이 참가해 소방차 길터주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주요 교통 혼잡도로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훈련을 시행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예방 홍보물 배부를 통해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안전문화 정착을 홍보했습니다. 안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산소방서 구암 1구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교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화재 발생 후 약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진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화재 현장에서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줄이는 최우선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급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이란 심정지, 호흡곤란 환자에서 4에서 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 손상이 시작되며 교통사고 등의 사고 현장에서도 내부 장기 손상 및 출혈이 있을 경우 등 1분 1초가 생사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차 출동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길터주기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차로에서 긴급 차량을 발견하거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긴급 차량의 위치 및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시거나 긴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이동해 서행하시거나 일시 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는 긴급 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도 3차선에서는 긴급 차량이 2차선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3차선으로 양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긴급 차량이 보이거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보행자는 좌우를 살피시고 뒤로 물러나시거나 그 자리에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든타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므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조그마한 관심과 양보만 있으면 어려움과 위험에 처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산소방서 구암 1구 안전센터에서 전해드립니다. 예. 당시 상황은 50대 여성분이 방에 쓰러져 호흡과 심장이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CPR과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환자의 심장과 호흡을 돌렸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던 일입니다. 새해에도 바라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이번 주 소방 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에게 가습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소생시키는 응급처치법을 무엇이라 할까요? 1. 지혈법 2. 심폐소생술 3. 하임리법 4. 경추보호법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하나방송 N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119 안전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